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4화 2025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에서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보시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얼마 전에 2025학년도 정시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어디가에 가보시면은 뭐 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된 거니까요. 어떤 정보가 있느냐, 각 대학별로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 최종 등록자 70% 컷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그죠?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이 수능 성적표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는 등급만 있죠, 그죠? 그런데 각 대학이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에서 뭘 사용할 거냐,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 그건 뭐 대학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뭐 예를 들면은 뭐 수학을 뭐 가중치를 줘가지고 뭐 한 40%, 뭐 그 다음에 뭐 국어를 가중치를 줘서 뭐 30%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마음대로 정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대학마다 줄 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이 이 계산하는 공식을 다 공개를 했고요.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를 집어넣으면 서울대 점수가 나오고, 고려대 점수가 나오고, 연세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70% 컷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사실 이제 서울대나 뭐 고려대, 연세대는 이 과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100명을 뽑는 모집 단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유전공학부는 막 200명, 300명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00명을 선발을 해요. 정시에서. 자, 그러면 당연히 1등부터 100등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최초 합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한테 최초 합격자 했으니 등록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중에서 몇 명은 다른 대학도 붙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정시라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가나다, 세계위군에 다 합격을 하고, 뭐 수능을 좀 못 봤으면 이제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 개 다 붙으면 뭐 세 군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학은 흔히 말하는 미등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 대학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최초 등록자로,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한 40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0명은 등록을 했어요. 40명은 등록을 안 하고 다른 대학 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예비 1번부터 예비 40번까지 이 40명에게 이제 추가 합격이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충원 합격이라고 부릅니다. 충원 합격. 충원 합격이다. 등록하세요. 그럼 요 예비 1번부터 예비 40번까지 다 등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 등록 안 합니다. 뭐 이 중에서 또 몇십 명 등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원 합격이란 게 계속 돕니다. 계속 돌고, 뭐 심한 경우에는 막 9차, 10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100명을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 100명을 우리가 최종 등록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100명이 1등부터 100등까지는 아니에요. 왜? 빠져나간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붙은 학생은 뭐 한 200 몇십 등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빠져나간 학생은 이 대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 100명, 요 100명 중에서 70등, 100명이면 70등, 10명이면 7등, 이 학생이 몇 점이냐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 최종 등록자 70% 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요. 대학별 환산 점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기준으로 395점, 고려대 기준으로 670점, 연세대 기준으로 715점, 요 세 개의 숫자는 사실은 거의 같은 점수입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근데 이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고친 거죠. 그러니까 동일 기준으로 이거 고치고, 물론 다 이것도 숫자입니다. 이걸 제 마음대로 윤저 크라이테리아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텔레그램 OCS에서 다루는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서 대학 어디가의 자료에 있는 최종 등록자 70% 컷을 윤즈 크라이테리아로 바꾼 거죠. 그러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오늘은 개요니까요, 제목에서. 좀 전에 제가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서 윤즈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또 각 대학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방식은 모집 인원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 대학마다 과가 되게 많잖아요. 적게는 뭐 한 20, 30개, 많게는 막 7, 80개 이렇게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죠. 뭐 적게 뽑는 과는 뭐 7명, 8명 뽑는 과도 있고, 많이 뽑는 과는 막 200명씩 뽑는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8명 뽑는 과는 8명만큼만 계산을 해줘야 되고, 200명 뽑는 과는 200명만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각 대학의 정확한 숫자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그 내신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 내신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주당 시수가 뭐 1단위가 있고 뭐 4단위가 있고 5단위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등급이라도 4단위에서 1등급 받은 거랑 1단위에서 1등급 받은 거랑 전체 내신 계산할 때 가중치가 다르게 들어가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각 대학별로 이제 윤즈 크라이테리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이 모집 단위별로 좀 자세하게 이제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각 대학별로 윤즈 크라이테리아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가중평균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작업은 뭐 이게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대학평가입니다. 대학평가. 물론 이제 정시 기준 대학평가죠. 그런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정을 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학들이랑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학들 중 제 모교가 없기 때문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대학을 뭐 편애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평가는 이 평가 방식에 따른 한계를 가집니다. 제가 만든 이 윤즈 크라이티어리아도 당연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부 대학은 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속칭 말하는 이제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꼼수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꼼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세한 건 뭐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여기 나와 있죠. 정시 70% 컷을 통한 대학 평가에서 대학이 사용하는 꼼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영어 감점입니다. 영어는 뭐 다 아시다시피 표준 점수도 없고 백분위도 없고 등급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뭐 당연히 1등급이면 감점이 없습니다. 만점이죠, 만점. 그런데 2등급을 받으면 이제 뭐 점수를 깎을 거잖아요. 그런데 2등급을 받았을 때 몇 점을 깎을 거냐는 당연히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 수능만 놓고 보면은 영어 1등급의 비율이 6.22%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상대평가보다는 많죠. 상대평가면은 1등급이 4%니까 상대평가 보다는 뭐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등급이 한 7.5%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그 난이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 수능만 놓고 보면은 1등급이 6.22%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이 있을 거고 감점을 조금 하는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국어 수학은 잘 봤어. 국어 수학 탐구까지는 잘 봤는데 영어가 2등급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어 2등급 받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영어 2등급에 많이 깎는 대학은 조금 원서를 내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영어 2등급 감점 많이 하는 대학에 온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점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조금 하는 대학은 영어 2등급 받은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죠. 부담이 적으니까. 이러면 이제 평가에서 유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조금 하겠네. 그거는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면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하죠. 대신에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은 오히려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에 원서를 더 많이 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내가 영어가 1등급이면 어차피 만점이잖아요. 어디에 원서를 넣건 만점입니다. 그러면 영어 2등급 감점 많이 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죠.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왜? 나의 경쟁자들을 감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그런데
이 정시 70% 컷 기준으로 뭐 꼭 제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조금 할수록 평가에서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대학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들이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꿋꿋하게 계속 감점 많이 하는 대학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제가 얘기 안 하기 전에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25학년도 정시 결과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번 정시 70% 분석을 하는데 각 대학이 영어 2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감점을 하느냐, 이것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각 대학,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수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각 대학의 이 점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최종 윤즈 크라이티어리아, 자세한 대학별 분석은 뭐 다음 동영상부터 시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치수한약부터 볼 건데요. 순서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의치수한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이번 여기 보시면 이제 2025학년도 자료가 있고요, 2024학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가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의대 순서를 보시면요, 의대, 치대, 수의대, 치대 지역인재, 한의대, 의대 지역인재, 약대, 약대 지역인재, 수의대 지역인재, 한의대 지역인재,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왔어요. 숫자는 98.46에서 95.02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제가 따로 PDF로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이제 윤도영 통합과학 시스템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 올려놓고 그 카페로 가는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카페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숫자가 이래요. 그런데 변화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모든 게 다 감소를 했습니다. 다 숫자가 작아졌죠. 이유는 뭘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에 비해 의대가 증원이 한 1,600명 정도 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 1,600명이 전부 다 정시로 간 거 아닙니다. 수시로 많이 갔고, 근데 정시로도 일부 왔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학생들, 합격자들의 평균 레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낮아지는 정도는 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의대 같은 경우는 한 0.38 정도 감소해서 뭐 여전히 이제 탑이고요. 그다음 치대 같은 경우는 한 0.67 정도 감소했는데, 이제 수의대가 0.20만 감소를 해서 이제 한의대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는 이제 한의대가 더 높았어요. 근데 작년에도 한의대랑 수의대는 뭐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0.07 정도만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의대가 역전을 한 거죠. 뭐 개인적으로 수의대 뭐 전망 좋다고 봅니다. 뭐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증원 문제가 없어요. 증원 문제가. 왜냐하면 수의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수의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뭐 당연히 수의대도 증원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슈가 좀 예, 그런 이슈에 대해서 멀리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국민건강보험이랑도 상관이 없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반려동물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뭐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물론 이제 또 내년에는 2026학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2025학년도만 놓고 보면은 수의대가 96.92로 한의대 96.73보다 더 높았고요. 약대는 96.52였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약대랑 수의대랑 모두 있는 대학 뭐 많죠? 대부분의 국립대는 다 약대 수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약대 수의대에 있는 대학을 비교해 보면 뭐 약대가 더 높은 대학이 많아 보이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 뭐 당연히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약대 수의대 다 있는데 약대가 점수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의대를 다 평균 낸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약대를 다 평균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의대는 개수가 되게 적어요. 뭐 10개? 약대는 뭐 37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약대가 레인지가 훨씬 넓죠. 그러니까 수의대는 한 요 정도 점수 폭이. 근데 약대는 이제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평균을 내 봤더니 수의대가 더 높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뭐 난리죠, 그죠? 이제 의대 지역인재보다 치대 지역인재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것도 뭐 아마 그 아마도 당연히 이제 의대 증원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역인재 뭐 작년에는 2024학년도에는 의대 지역인재가 제일 높았는데 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지역인재 수시는 되게 많은데 지역인재 정시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 여기는 뭐 제가 모집 인원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모집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제가 지역인재 따로 뭐 정리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치대 지역인재가 더 높다고 해서 뭐 치대가 뭐 더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지역인재가 아니면 약대가 제일 아래인데 지역인재 중에서 또 약대가 3등이에요.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인재는 뭐 모집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치수 한약을 제외한 각 대학별 최종 70% 컷 가중평균 윤적 크라이테리아 보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어차피 다음 동영상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쭉 순서만 보겠습니다. 서울대가 97이고요. 고려대 서울 캠퍼스가 94.38, 연세대는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를 합쳐서 94.26, 서강대 93.89, 성균관대 93.78, 한양대 93.56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모든 대학이 다 내려갔고요. 내려간 이유는 당연히 역시 의대 증원이 이제 모든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많이 내려가면은 의대 증원이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치는 구간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대학들은 뭐 전부 다 최상위권 대학이니까 당연히 의대 증원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어도 보셔야 되는 게 서울대가 영어를 한 0.5 정도 보는데 고려대는 2.2를 보고 연세대는 4.4를 봅니다. 무려. 그러니까 연세대가 이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연세대가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보다 거의 2배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보다는 한 8배 정도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은 연세대, 고려대 둘 중에서 연세대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영어 2등급부터는 이제 고려대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1등급보다 2등급이 더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이 결국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영어 0.8, 성균관대는 영어 0.3, 한양대는 뭐 영어 1.3. 뭐, 요 대학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뭐 더 자세한 분석은 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91.02, 중앙대 서울 캠퍼스가 90.9, 경희대 서울 캠퍼스가 89.93, 건국대 서울 캠이 89.84, 이화여대가 89.5, 경희대 국제캠이 89.07, 동국대 서울 캠퍼스와 바이오메디 캠퍼스 합쳐서 88.32, 한국외국어대 서울 캠퍼스가 87.84, 서울교대가 86.40, 홍익대 서울 캠퍼스가 86.3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감소했는데 건국대만 유일하게 2024학년도보다 더 크라이테리아가 올라갔네요. 뭐 이거에 뭐 이유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시립대와 중앙대도 순서가 역전이 되었는데 이것도 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서울교대는 0이죠, 그죠? 아예 영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점수가 똑같아요. 대신에 서울교대는 영어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어느 정도 이하면 아예 원서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뭐 이거야 뭐 대학 마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0.3으로 제일 낮고, 홍익대가 1.9로 가장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각 대학 입장에서 이 국어 수학,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높이고 싶으면 영어를 조금 보면, 영어 감점을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나머지. 그리고 뭐 다 대학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 숙명여대부터 국민대까지 보면요. 숙명여대가 84.24, 서울과학기술대가 84.21, 숭실대 83.51, 아주대 82.92, 한국교원대 82.64, 경인교대 82.08, 인하대 82.06, 세종대 81.85, 국민대 81.39고요. 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의대 증원의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습니다. 위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교대 쪽이 영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인교대가 영어를 3.2를 보고요. 한국교원대도 2.6 많이 보죠. 그죠? 그다음 인하대 같은 경우는 0.5로 뭐 적게 보고, 다들 1 이상은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겁니다. 1 이상 보면은. 그 다음에 단국대 죽전캠이 80.12, 한국항공대가 79.84, 광운대가 79.77, 한양대 에리카캠이 79.75. 따닥따닥 붙었죠, 그죠? 성신여대가 78.98, 그 다음에 경북대 대구캠이 78.74, 부산대에서는 부산캠이랑 양산캠 합쳐서 78.72. 뭐 거의 동일하네요. 작년에도 뭐 거의 동일했는데. 뭐, 요렇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는 또 영어를 되게 적게 보네요. 다 0점대, 뭐 1점대 초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가 75.95,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케미 75.11, 중앙대 다빈치케미 73.33, 충남대가 69.02, 전남대 광주케미 68.26. 충남대, 전남대가 국립대라서 그런지 영어를 많이 보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서울대부터 전남대까지 했는데요. 요 대학들은 전부 다 정시에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를 2과목 요렇게 이제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까지는 다 보지만 이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학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은 탐구를 2과목 보는데 그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만 이제 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근데 이 탐구를 하나 보는 대학은 탐구를 2개 보는 대학이랑 직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탐구를 한 과목만 본다는 얘기는 탐구 하나를 완전 망한 학생한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탐구 하나를 완전, 그러니까 나머지 다 잘 봤는데, 국, 수, 영, 탐 하나까지는 잘 봤는데, 탐구 하나를 완전히 망한 학생은 탐구 2과목 보는 대학에 원서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탐구 1과목 보는 대학에는 원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즈 크라이티어리아가 올라갑니다. 탐구 1과목만 보는 대학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은 덕성여대가 80.60, 가천대가 80.30, 상명대 서울케미 80.09, 그다음에 가톨릭대가 79.99, 명지대가 78.73, 경기대가 75.27, 동덕여대가 71.17.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뭐 플러스가 엄청 많죠, 그죠? 뭐 그러니까 탐구 1과목,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은 2024학년도에 비해서 탐구를 1과목만 망한 학생이 더 많아졌구나, 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영어는 다 뭐 비슷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 덕성여대랑 동덕여대가 영어를 좀 많이 보네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1과목 보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원, 그럼 총 4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4과목 중에서 잘 본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완전 망해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을 완전 망해도 괜찮은 거고, 뭐 영어를 완전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건 또 따로 비교를 해줘요. 따로. 그래서 서울여대만 따로 정리를 한 게 서울여대가 84.02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이 서울여대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까지는 잘 본 3과목이었는데, 이 2026학년대부터는 이걸 이제 그 반영 방식을 바꿔가지고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2026학년도 때는 이제 이 숫자랑 이제 과거 숫자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대학별 변화의 뭐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A 대학은 뭘 잘했길래 이렇게 올라갔냐, B 대학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려갔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 물론 뭐 다 전부 다 제 내피셜일 뿐이죠.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뭐 다음 동영상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대학 관계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 입학처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4화 2025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의 개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